네, 출발 증시와도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2부는 KT 올레 IPTV와 LG U+ 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부에서도 역시 여러분께서 오늘 시장에서 성공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에서는 최근 유럽의 경기 기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원인 분석과 최근 금융 규제 완화에 따른 금융주 또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데 이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12자 투자 전략에서는 IM투자증권의 정여운 팀장이 현재 시장에 대해 2000선 중심의 보합권이 등락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투자 전략 배웁니다. 이슈 정보카기에서는 신한금융투자 압구정지점 최호선 과장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로 인해 코스닥 풍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에 대한 내용과 함께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최고치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분석해봅니다. 네, 이 시각 시장의 흐름은 어떠한지 또 상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 거래소는 계속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시황센터 김혜영 캐스터가 자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전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닷새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해 2000선 회복하며 장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개인과 기관의 이 매도 공세에 2000선을 하회해 현재는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0.05%의 오름세 보이면서 1999선에서 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433억 원의 매도 우위를, 개인 쪽에서는 이 매수로 포지션을 틀었고요. 외국인 역시 이틀째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에 빨간불 켤 수 있도록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상승 출발했습니다. 510선에 안착했는데요. 계속해서 소폭이나마 꾸준히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39%의 오름세 보이면서 51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0억 원, 외국인이 32억 원의 매도 물량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관 쪽에서 매수세 나타내면서 대응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30전의 상승세 보이며 장 출발했지만 장 초반 하락 반전됐습니다. 이 환율 시장의 숏 매도 심리 지속과 위안화의 강세로 인해 하락 압력을 여전히 받고 있지만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 또한 여전히 들어오고 있어서 2060원 선의 지지력은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환율은 1원 하락하면서 10전 하락하면서 1062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40%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5일 만에 상승세 지속하면서 오늘 150만 원 선 회복했는데요. 전일 대비 6천 원 올라 현재 150만 6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오늘 현대차 3인방 나란히 빨간불 켠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강보합권, 현대모비스가 1%대의 상승세 지속하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1.47%의 오름세 보이며 55,30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0.65%의 오름세 보이며 31,050원에, 신한지주는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와 현대중공업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38%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며 25,90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 오늘 역시 파라다이스 5%대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주당 900원 올라 17,6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서울반도체는 1%대의 오름세가 다음은 1%대의 하락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NM이 0.32%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며 31,050원에, 포스코 RCT 오늘 실적 부담감으로 0.49%의 내림세 보이며 8,200원에 현재 거래 중이고요. GS홈쇼핑이 오늘은 4%대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현재 156,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주 주가가 4일째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강보합권, 기아차가 1%대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위아와 SL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OLED TV가 차세대 TV로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OLED 관련주 주가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4%대의 강세 보이며 55,57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고요.
SFA 역시 1%대의 강세, AP 시스템 역시 4%대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8,76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주가 업황 회복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OCI가 2%대의 오름세 보이며 주당 5,000원씩 오르는 모습이고요. 오성 LST 역시 6%대의 급등세 보이며 4,220원에, 웅진에너지 역시 4%대의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2,31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직불결제 서비스 시작으로 오늘 전자결제주 주가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KG 모빌리언스가 8% 가까운 급등세 보이며 13,70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다날 역시 5%대의 강세 흐름 보이며 12,3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업기획사 설립 추진 소식으로 오늘 창조사주 주가가 이틀째 급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가 4%대의 급등세 보이며 391원에, 재미니투자 역시 6%대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고요. 대성창투가 10.58%의 급등세 보이며 1,045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가장 중시했던 노인복지에 대해 또다시 실천을 강조하면서 오늘 노인복지 관련주 주가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세운메디칼이 3%대의 강세 보이며 3,28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바이오스페이스가 5%에 가까운 급등세, 모나리자 역시 5%대의 상승 흐름 보이며 4,075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양그룹주 주가가 사업부 매각 추진설로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동양이 10%대로 현재는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급등세 이어지고 있고요. 동양네트웍스가 상한가 나타내며 1,140원에, 동양우 역시 7%대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영제약사와 이 합작사 설립한 신풍제약이 오늘 상한가를 나타내는데요. 장 초반의 상한가에서 현재는 상승폭이 조금 축소된 모습입니다. 6%대의 강세 흐름 보이며 6,52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K임이 열혈강호2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0%대 가까운 급등세 나타내면서 현재 주당 590원 올라 6,01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유로존 체감 경기 지수가 예상치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 86.3을 웃도는 것이고 전월에 85.7보다도 개선된 것인데 이 수치로만 볼 경우에는 지난해 7월 이후에 가장 높았다고요? 예, 한 1년간 계속 하락세를 지속했었던 것이 유로존 경기 신뢰 지수인데요. 이게 이제 하락세를 멈췄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지난번에도 이게 괜찮은 지수였는데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1.3포인트 더 상승해서 87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결국 그 유로존의 경기 회복 속도가 사실 느릴 거라고 예상이 됐었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향후 경기가 좀 낙관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 경기 신뢰 지수가 좋아진 것은 좋지만 실업률이 최고치를 쳐버렸기 때문에 이 실업률이 좀 줄어드는지를 봐야 됩니다. 유로존 11월 그 실업률이 11.8%거든요. 그러니까 10월에 비해서 한 11만 3천 명이 증가해서 1,880만 명 정도 되니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경기 기대 지수는 좋았지만 고용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경기 기대 지수가 좀 더 개선되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기 때문에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어저께 사실 유로존은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판에 약간 좀 밀려서 끝났는데요. 어쨌든 주가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이 정부 부채 한도 협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1조 달러 규모의 백금 동전을 발행하자는 청원 운동이 시작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거 참 재미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폴 크루그먼이라고 그 노벨 경제 수상자도 이 운동에 동참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어떤 법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지폐라든가 금, 은, 동화를 발행하는 데서는 그 화폐금융법에 의해서 한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백금에 대해서는 그게 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지금 공화당에서 계속해서 재정절벽 이슈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그 국가채무 한도 상한 증액에 대한 부분 이것까지도 지금 걸고 넘어지니까 일부에서 나타난 게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1조 달러짜리 그 백금 동전을 만들어서 이거를 미국 중앙은행에다가 맡겨놓으면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놓고 돈을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금 현재 정부 정책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해결하고 가라는 얘기고요. 또 재밌는 것은 현재 이거 발행안에 약 4천 명이 그 시민이 서명을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2만 5천 명이 넘어서면 그 정식으로 그 정부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재밌는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공화당에서는 오히려 그 백금 동전 주조를 반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그레고 월든 하원 의원이 재무부에서 1조 달러짜리 동전을 찍지 못하도록 내용을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물론 이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참 재밌는 발상을 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얼핏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미국의 많은 국민들 지금 공화당의 어떤 그 민주당에 대한 행태, 정부에 대한 행태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난번 재정절벽 협상이 연말에 한 3시간 내고 타협됐듯이 이번에도 큰 문제 없이 정부 부채 상한 제도도 타협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좀 낳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지난 6일 은행의 LCR 도입 시한을 당초 2015년에서 19년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금융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고 금융주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리포트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단기 유동성 비율 규제 수정안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내 은행 같은 경우는 그 단기 유동성 비율이 17%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쁠 건 없죠. 나쁠 건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에서 그 시티그룹을 포함해서 약 대형 은행, 19개 은행이 지금 유보율이 많다 보니까 이 유보율을 지금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 쪽으로 쓰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젤 어떤 은행 감독위원회에 있던 이런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금융에 대해서는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는 향후 괜찮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작년 12월 4일부터 이달 1월 4일이죠.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금융주를 샀습니다.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하나금융주를 한 1,500억 정도 샀고요.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금융하고 신한지주 쪽에 매수를 상당히 많이 해놨습니다. 항상 이렇게 매수를 단기간에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주가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지금 그 금융권에서 어떤 유보율을 사용해서 주가를 부양하려는 모습이 있는 상태에서 또 바젤은행 감독위원회의 어떤 이런 내용들은 금융주에는 나쁜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2007년도 이후에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계속해서 금융주들이 주가를 많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어떤 반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동섭 이해러스 이사로부터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의 흐름과 오늘 주체별 수급 상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시장은 일단 좀 감망 분위기가 일단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아침에 비차익으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그 매수세가 서서히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324억을 사고 있고요. 개인은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아침에 외도 지금 순매수 전환하면서 117억 그리고 기간이 456억을 팔고 있는데요. 그동안 1월 초부터 차익 거래로 샀던 금융투자 물량이 즉
증권 쪽 물량이 오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00억이 넘게 나오고 있고요. 투신권이 최근에 많이 팔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좀 사고 있는 모습 91억 정도. 근데 오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결국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는 아니지만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서 선물 옵션 변동성이 좀 짙어지고 옵션 시장에 대한 콜 프리미엄을 며칠 전부터 많이 빼먹었고요. 풋 프리미엄도 오늘부터 빼먹는, 즉 양매도 흐름이 이어나가면서 베이시스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베이시스 악화로 오랜만에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양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매도가 4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 들어온 물량에 대비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베이시스가 그동안 강력한 콘텐츠로 프로그램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왔던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변환점이 일단 좀 다가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은 역시 예상대로 기관의 수급이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 66억 사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39억, 20억을 매도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코스닥은 어쨌든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는 일단 연초 1월 효과의 어떤 그 효과를 방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쨌든 코스닥은 프로그램 매물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기관이 당연히 더 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부담스러운 이 옵션 만기 앞둔 시점에서 기관이 굳이 코스피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매매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게 수급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체별 속내는 어떤 것일지요? 네, 오늘은 그 1월 2일부터 1월 9일, 지금 딱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거래일수로 치면은 거의 6거래일째입니다. 사실 외국인이 올해 초 들어서 산 금액이 3,800억 정도 현물에서 기관에 2,700억을 팔았는데, 그중에 많이 산 업종, 하악 업종입니다. 1,565억을 외국인이 샀습니다. 작년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죠. 작년엔 전차 분단을 많이 샀는데 올해 자동차 업종 4,000억을 던졌고요. 전기전자 600억 샀습니다. 근데 하악 업종을 1,500억 샀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수치거든요. 오늘도 하악 업종 많이 사고 있습니다. 113억, 그리고 철강 업종 124억. 이것들이 결국엔 뭡니까? 잘 보아라, 제가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을 매수한다, 이렇게 속내를 표현했는데 결국엔 중국 경기 민감주들입니다. 하악 업종이나 철강 업종. 물론 주가 상승이 지금 나오고는 있지 않지만 사는 것 대비 상당히 그 업종 내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긴 하지만 어쨌든 그 업종에서 사는 그 비중 포지션이 작년과는 좀 다른 모습,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는지 여부가 결국에 올해 어느 업종이 될지가 좀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2000선 지지하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단타 접근이다. 2000선이 좀 전에 아침에 좀 올라가다 보니까 개인이 팔다가 또 2000선이 내려오니까 사고, 역시 수급적으로만 보면 상당히 단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먹어서 단타를 하는지 손절하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최근에 운수장비 저가에서 샀는데 이게 지금 엔화 강세가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원엔화 환율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이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기관이 사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기관한테 물량을 밑에서 산 걸 떠넘기는 건지 위에서 산 거를 손절매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단기 매매를 계속 하고 있는 개인의 어떤 속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코스닥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고, 1월에는 프로그램 물량이라든지 어쨌든 옵션 만기를 앞두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코스피보단 우린 코스닥 쪽이다. 네, 이렇게 좀 말을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 네, 일단 좀 전에 사실 말씀드린 수급 연속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1월 2일부터 1월 9일까지 진행된 수급, 외국인은 순매수로 했고요. 기관은 순매도, 역시 투신권의 매도가 3,397억, 외국인이 3,800억 순매수. 투신권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거의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기금 292억을 일주일 동안 샀는데 확실히 작년에 하반기랑은 좀 다른 모습 아닙니까? 연기금이 하루에 1,000억, 2,000억 살 때랑은 연초에는 잘 사지 않는 게 연기금입니다. 근데 올해 특징적인 게요, 보험 물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1,460억. 보험 물량이 왜 들어왔을까요?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저금리 시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보험 쪽에서 운용 규모를 늘렸다는 거가 약간 방증이 되고 있고요. 보험 쪽 물량도요, 사실 얘네 전략이 좀 복합적으로 말하면
보험 하면은 보통 장기 투자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시는데 보험 쪽 운용은 주식 운용은 상당히 단기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면 또 팔고 지수가 내려가면 사고 그런 약간 무위험 차익 거래 선물과 연동해서 그런 쪽을 많이 하는데 이런 쪽 물량 무시한다면은 결국엔 외국인이 산 물량인데 그 중에서 화학 업종이 1,500억 아까 말씀드렸고 금융 업종을 2,000억 샀습니다. 반면에 운수장비 4,300억을 팔았고요. 기관에서는 많이 판 게 전기전자 2,000억, 운수장비 1,700억을 팔았습니다. 답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화학업종 그리고 금융업종, 철강업종도 외국인이 500억 정도 샀어요. 기관은 팔지 않았고 결국엔 중국 경기 민감주가 올해는 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급적으로 저는 보인다고 일단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어닝 시즌 부담감에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도 삼성전자 5일 만에 반등에 나섰는데 했지만 지금 얘기하는 사이 다시 또 하락 전환하면서 150만 원이 무너지는 모습인데 실적이 4분기 사상 최대로 매출 200조 영업이익 29조로 올렸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먼저 오버슈팅된 1월 2일 날 158만 원까지 갔다는 게 오버슈팅된 감이 있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오버슈팅된 자리다. 그 추이는 좀 더 꺾여야지 사실 매수도 장기적으로 해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들 지금 정유 업종이라든지 중공업, 조선 그리고 원자재, 금융업종, 철강, 화학 전부 다 단기 많이 20-30% 올라온 게 어제 조정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런 업종 중에서 지금 외국인이 계속 저가로 매수 나서고 있는 업종들은 분명히 중국 모멘텀, 중국이 3월에 전인대가 있는데 아직 먼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 모멘텀 그리고 중간중간에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 부양책 소식이 그런 업종들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는 베팅은 근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들 업종 또한 우리도 단기 매매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영원히 상승하는 장, 영원히 하락하는 장은 올해도 역시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박스권 지수대에서 좀 레벨업이 되거나 레벨 다운이 되거나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유동성 장세는 분명하지만 펀더멘탈 우려는 4분기보다 1분기가 더 악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 우려에 대한 어떤 차익 물량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단기 매매가 옳다. 이렇게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게 선물 옵션 변동성이 어제 그제 월요일 날 이제 오류로 인해서 들어왔다는 게 어제 다 손절매가 나갔고요. 수급적으로만 보면은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확실히 없습니다. 요새 보면은 매도 쪽이나 아니면 거의 단기 매매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 양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서 급등할 이유는 일단 선물 시장, 옵션 시장 보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박스권 매매, 사실 선물 시장만 보더라도 그런 단기 매매가 유효하다. 종목이 안 보시면 ETF라는 그런 대안 상품이 주식 투자에는 있는 법이고요. 그리고 ETF도 어렵다 하시면은 쉬는 것도 답이다.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2000선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종목이 안 보이시면 일단은 쉬는 게 정답이다. 근데 만약에 매매를 원하시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재 내수주가 리스크를 방어하는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즉 전차군단은 배제하고 중국 경기 민감주를 단기 매매하고 소비재 내수주 역시 중단기 입장에서 좋게 보지만 역시 단기 매매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또한 중국 경기 민감주보다 더 낫다. 이렇게 좀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의 도움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본격적인 오늘장 전략자 하겠습니다. 5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네, 옵션 만기를 앞두고 관망 장세를 예상했고요. 경기 민감주 조정제 분할 매수를 2000선 중심의 보합권 등락을 예상했고요. 경제 민주화 수혜, 중소형주에 주목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관심 두자고 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요. 아몰레드 관련주, 화학 철강 업종, 항공 운송 업종, 소프트웨어 업종, 제약 업종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 이 가운데 IM투자증권의 정영훈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우선 금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보합권 등락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숨고르기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지금 2,000포인트를 이제 넘어선 시점에서 어느 정도 당분간은 이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 강도가 상당히 좀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좀 뚜렷한 매수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각종 지금 우려들이 좀 여전히 좀 많은 상황이고 재정절벽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우려감이 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분간은 좀 상승 모멘텀에 좀 발목을 좀 잡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좀 부합을 하는 좀 잠정 실적을 지금 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증시에는 좀 우호적인 환경이 좀 불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봤을 때도 뭐 알코아 같은 경우가 시장 기대에 좀 부합하는 좀 실적이 좀 공개를 하면서 역시 좀 상당히 좀 우호적인 좀 여건이 좀 조성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역시 뭐 최근에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었던 뭐 선물 시장 그 사고가 이제 뭐 KB금융권에서 이제 증거금 대납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에 좀 가닥을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뭐 이러한 부분도 역시 뭐 지수의 좀 큰 폭의 하락은 이제 좀 제한적인 여건이 좀 마련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옵션 만기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지금 옵션 만기 관련해서도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좀 우려한 부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만기는 좀 이제 조용히 좀 넘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심 업종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네, 관심 업종은 바로 항공 운수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항공 운수 업종을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뭐 최근에 그 인천공항 그 국제선 여객 수송 인원이 지금 뭐 전년비 대비해서 한 12% 이상 지금 성장을 했고 지금 뭐 지금 미국 지금 노선도 상당히 조금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좀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 이런 좀 항공 업종이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특히나 지금 이제 일본선 수요도 1분기 중으로 차츰 회복세를 좀 보이기 좀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이제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좀 주가가 상당 부분 크게 좀 소외도 많이 받았었고 역시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이런 좀 항공 업종으로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디를 손꼽고 계십니까? 네, 오늘장 관심 종목은 메일 유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메일 유업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분유라든가 뭐 치즈 뭐 이러한 뭐 유제품이라든가 과즙 음료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사업 부분이 상당히 좀 고르게 지금 성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실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올해도 역시 뭐 전년에 이어서 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업이익이 이제 원가 절감이라든가 뭐 비용 효율화를 좀 진행을 하면서 뭐 전년 대비해서 한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역시 뭐 분유 뭐 판가 인상이라든가 뭐 마진 회복으로 인해서 또한 그 중국 등으로 좀 수출이 좀 고성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뭐 이 영업이익 그 증가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그 또한 동사 같은 경우 메일유업 그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가 IPO 심사를 통과를 했고 이제 뭐 다음 달에는 상장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역시 뭐 이 부분에 대한 보유지분 가치도 좀 부각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뭐 중국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중국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강하게 좀 이뤄질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이제 산화 제한 정책을 이제 완화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지금 이 부분에서 동사가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좀 얻어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뭐 메일유업 같은 경우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뭐 증권사 리포트들도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이제 관세 인하에 대한 좀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지난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는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지금 한 1%, 1.5% 정도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매수가로는 조금 전일 종가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 34,500원 정도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 목표 수익 잡고서 한 37,0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가는 32,000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여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 정복하기의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 민주화 정책 방향을 중소기업 살리기로 전환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코스닥 랠리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57.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심한 대외 의존은 경제 독자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까지 하락하고 있는데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건설업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향후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신한금융투자 최우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당선인이 중소기업 살리기에 주력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스닥 랠리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박 당선인의 공약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그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경제 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에서 이제 중소기업 살리기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일단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집중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서 그래노믹스를 본격화할 경우 코스닥 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갇혀있는 450에서 550포인트의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박 당선인은 앞서 지난해 이제 12월 26일 중소기업 중앙회를 전국 경제연합회보다 먼저 방문했고요. 여기서 이제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지난 7일 인수위 첫 전체 회의에서도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증권가에서는 코스닥 랠리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경제민주화의 화두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인데, 과거 대기업 위주의 설비 투자와 고용 없는 성장에서 올해는 대기업 설비 투자를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의 동방 성장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난해 대기업 설비 투자는 전년 대비 2.9% 성장했지만 올해는 4.5%가량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고, 기계 정밀기계,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대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그래노믹스의 다른 한 축인 창조 경제론을 바탕으로 IT, 소프트웨어, 콘텐츠, 바이오 등 ICT 업종의 강세를 예상하는 관측도 얘기되고 있는데요. 새 정부의 창조 경제론은 ICT 서비스와 부품 국산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통신, IT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인수위가 본격 가동하면서 경제 민주화 개념이 기존의 이제 대기업 옥죄기를 급속히 탈피하고 있지만, 새 정부가 정책적으로 기본적인 시장 질서 확립 및 공정거래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증시 이론 중 1월 효과로 보이고 있는 최근 그 코스닥 랠리의 차기 정부의 이제 우호적인 그 정책에 대해서 관련된 그 업종 및 종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증시 경원에 정부 정책에 반하는 투자는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지만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 과거 코스닥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1월 중순에서 2월 초에 보이는 강한 랠리에서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고 하죠. 관련 내용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8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1분기, 3분기에 이제 57.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직 발표하지 않은 4분기 수출 비율도 57% 수준으로 예상이 돼서 작년 그 연간 기준 수출 비중이 역대 최고가 될 전망이고요. 이는 1970년에 이제 수출 비중 13.2%에 비해서는 4배 이상으로 IMF 외환위기 전인 1996년 27.7%에 비해서는 2배 이상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GDP 대비 이제 수출 비중은 정부가 경제개발 초기 단계부터 수출을 통한 성장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은 이후 꾸준히 증가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속도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1990년대 중반만 해도 20%에 머물렀던 수출 비중은 1998년 44.3%, 2008년에는 53%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40%, 50%를 돌파를 했고요. 작년에는 이 비율이 더욱 올라갔습니다. 수출 비중이 이처럼 상승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소비와 투자를 포함한 내수는 위축한 반면에 해외 경기는 호조를 보여서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이제 금융위기 직전까지 부동산 버블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의 역할을 했는데 중국은 세계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한국으로부터 중간재와 자본재를 수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수혜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 역시 이제 위기 극복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서 FTA 체결을 하고 이제 고환율을 지지하면서 수출 기업들의 이제 경쟁력에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내수가 더욱 얼어붙었고요. 대기업은 이제 정부의 지원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해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들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심한 대외 의존은 경제 독자성을 이제 상실할 수 있다는 위험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스스로 경제를 끌고 가는 힘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의 수출 주도형 정책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인구 증가율로 봤을 때 벌써 3%대로 진입했어야 하지만 수출 덕분에 4%에서 5% 성장을 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한국 경제에서 수출의 중요성은 여전하지만 수출 비중이 60%까지 증가한 이 시점에서는 경제 체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산층을 강화하고 소비력을 높이는 한편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통해서 내수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차기 정부의 경제 민주화 공약과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과 어떻게 맞물려 준비되는지에 이제 투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책의 큰 그림을 보고 집권 5년의 수혜주를 분석하는 준비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끝으로 건설 업체들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번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건설업의 전망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건설업 주가들을 보시면은 상황이 안 좋은 걸 알고 계시기 텐데요. 대한건설협회에서 지난해 3분기 11개 상장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 분석 결과 전분기보다 그 성장성과 안정성 지표는 다소 개선됐지만 수익성은 더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수익성 지표로 사용되는 매출액 영업 비율이 이제 국내 시장을 물론 해외 시장까지 하락하고 있고요. 건설사 평균 매출액 영업 이익률은 4.1%로 지난해 2분기 대비 0.3% 하락했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도 39% 하락한 222.5% 기록했는데요. 이자 보상 비율이란 기업이 영업이익에서 얼마를 이자 비용으로 쓰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100% 미만일 경우 벌어들인 돈보다 지급한 이자가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100% 미만 업체 비중이 50.5%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이제 성장성과 안정성 지표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성 지표로 사용되는 건설의 매출 증가율은 7.2%로 전년 동기보다 크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지표로 유동 비율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한 124.1%며 부채 비율도 7.2% 하락한 168.2%로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건설협회 관계자들은 건설사들의 이제 구조조정과 혁신이 필요한 것은 물론 낙찰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금융권의 건설업계에 대한 가중금리 해소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건설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부채와 더불어 투자 매력이 많이 떨어지는 업종으로 선뜻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우건설을 품은 금호산업과 군동건설을 인수한 웅진그룹의 자초를 목격했기 때문인데요. 해외건설의 장점을 둔 대형 건설사들도
종목들은 이제 예외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 주가가 말해드렸듯이 고점 대비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는 금년 바닥을 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의 실업률이 최근 최저로 떨어지고 있고 부동산 경기에 대한 약간의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환경에서 강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오히려 투자의 기회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한금융투자 최우선 과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기였습니다. 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중국 쪽 분위기 들려주십시오. 예,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오늘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10% 상승한 2278.45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이 전일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반발 매수의 유입과 함께 다시금 2300선 부근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2300선에서 강한 눌림목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뚫지는 못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2300선 상단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가 여전히 고속 성장할 것이라는 중국 북경대 교수의 언급들이 나오는데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은 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중국의 움직임은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1월 첫 주에 부동산 거래량은 큰 폭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의 개선세가 꾸준히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와 함께 중국의 2013년도 신규 대출 규모는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시중의 유동성 확대에 따른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철강업종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2013년도 중국 철강제 소비량이 재상승이 전망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오늘의 강세 움직임이 좀 이어져 나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2300선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쪽 분위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김재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분위기부터 먼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시장은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연일 오르던 삼성전자를 보면 여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또 실적 기대감이 떨어지는 종목들 역시나 좀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은 당분간 상승보다는 조정, 공격보다는 방어가 우세해 보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키워드들 하나하나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빅스 지수가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 일단 시장의 불안을 나타내는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가 최근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증시의 단기 고점을 좀 예고하고 있는데요. 빅스는 재정절벽 불확실성이 고조되던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오르기 시작해서요. 12월 28일에는 장중 23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되면서 빅스 같은 경우엔 2일간 무려 35% 폭락을 했습니다. 빅스 지수가 급등을 하다가 급락 반전을 하는 것은 증시에는 낙관적인 신호이지만 이미 증시가 지난주 1년 이상 만에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빅스 급락에 따른 증시 랠리는 막바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빅스는 이날 증시가 하락 중에도 추가로 떨어지면서 14를 밑돌았습니다. 빅스와 증시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에 비춰볼 때 낙관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역시나 증시가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빅스 지수가 14 밑으로 밑돌았던 지난해 10월에도 증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염두에 두긴 하지만 이번 조정은 매도로 대별 조정이 아니라 매수의 기회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증시 하락은 또 한 번의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현재 수준에서 증시 조정은 매력적인 가격에서 매수 포지션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사야 되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공격보단 방어가 우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기금이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나 포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4분기에 제약, 음식료, 경기 방어 업종을 적극적으로 지분을 늘렸습니다. 반면에 실적이 예상보다 못했던 상장사와 기대 이상으로 주가가 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분을 줄였는데요. 일단 지난 4분기 부강약품, 종근당, 남양유업 이것을 비롯한 한 14개 정도 상장사 지분을 새롭게 5% 이상 사들였습니다. 지난해 3분기 업종 구분 없이 실적 기대 개선감으로 종목을 담았던 것과는 달리 4분기에는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 업종에 주목을 했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와 코리아 서킷 같은 IT 부품주도 담긴 했지만 신규 편입 종목의 대부분이 경기 방어주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약품, 아모레퍼시픽, 대웅제약, 환인제약, 한국가스공사, 사조산업, 동원산업, 대상, 크라운제가, 빙그레 등의 지분을 늘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동국제약, 휴비츠, 농우바이오와 코롱생명과 오스템 임플란트 등의 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홈쇼핑 업체 3사 지분도 일제를 추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지난 3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기아차와 제닉, 나노신소재 등에 대해서는 지분을 축소를 했고요. 또 3분기 적극적으로 지분을 늘렸었던 엔터와 게임 업종에 대한 지분도 조정을 했습니다. 컴투스, 게임빌 등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했던 모바일 게임주 지분을 줄이고요. NC소프트 지분 역시도 1% 이상 팔았습니다. 또 SM 같은 경우에도 2% 이상 팔았고, 국민연금 지분 변동사항을 보게 되면요. 제약, 음식료 등 경기 방어주가 많습니다. 실적이 좋은 상장사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고요. 제가 그 종목 코너 시간에 지속적으로 소개해드렸던 그 종목군들 떠올려 보신다면은 지금 국민연금이 사는 종목과 일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고점을 형성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무작정 사시기보다는 차익 실현을 그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조정 국면이 한번 나온다면 분명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키워드를 짚어봤고요. 자, 옷장 관심 종목에 대해서는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화일약품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전년 대비 올해 성장성이 한 2배 이상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연초 굉장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기업이긴 한데요. 생소한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원료의약품, 식품 원료, 항생제 사업부를 기반으로 일본에 2개 품목을 공급 시작으로 2017년까지 20개 이상 품목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이 늘어날 경우 품목당 최소 100억 원에서 400억까지 매출이 가능합니다. 식품사업부는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 대만, 홍콩 등의 복부 비만제를 출시할 예정이 있고요. 국내는 홈쇼핑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활용해서 판매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강식품이 홍삼음료 2가지는 내년 2분기 유럽 시장에 출시할 예정으로 독일의 축구구단 및 유럽의 유통업체를 통해서 홍보, 마케팅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래 주문 시 최소 주문량이 30만 캔으로 매출 금액의 확대와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2012년도 예상 매출액은 2011년 대비 17.8% 늘어난 920억 원, 영업이익은 13.3% 증가한 85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2014년도 성장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2분기부터는 국내 완제의약품 신규 매출 발생과 식품사업부 해외 매출을 시작으로 큰 폭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엔화 약세에 대한 수혜주로서 올해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영업 매출과 실적을 논하는 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정 부분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도 매수를 하신다면 연말 가까이는 지금보다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겠습니다. 매수가는 9,00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7,8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KB투자증권 김재영 차장과 함께 화일약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1월 9일 수요일 출발 징수와이드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장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